안녕하세요. 서양 고대 철학 제 9강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 죽은 자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죽은 아버지나 죽은 가족들과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어떤 쇼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 이제 많이 담겨져 있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영화에서도 등장을 하는 거죠. 미국 드라마 중에 이제 멘탈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나무 주인공이 이제 사이먼 베이커 굉장히 이제 멋진 미소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미드라마 중에 이제 수사물인데 CBS에서 이제 반영을 했었고 2008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했다가 2015년도 7시즌으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 이제 범죄 수사물인데 미국에서 이제 이 멘탈리스트가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사이킥이라고 하는 심령술사죠. 이 주인공이 이제 사이먼 베이커가 심령술사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대방의 심리나 행동을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어떤 단서들을 찾아가는 이런 어떤 과정이 이 영화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제 멘탈리스트를 이제 쭉 뭐 살펴보면 원래 이제 이 주인공이 사이킥이라고 했던 이제 심령술사로 이제 나오는데 원래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연쇄살인범인 이제 레드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제 떠벌리고 다니는데 원래 이제 이 레드존이 사람을 죽이면 피로 벽면에다가 이제 스마일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람을 이제 죽여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오만방자하게 이야기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아내하고 딸이 이 레드존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어떤 쇼를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이 레드존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뛰어들게 되는데 이제 이제 1시즌에서 보면 이 이제 테레사 리스본이라고 하는 이제 CBI 수사팀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레드존에 대한 정보를 이제 하나씩 얻어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이킥이라고 하는 이 심령술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죽은 영혼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들을 단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탐침 질문들 몇 개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어 나가면서 마치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는 죽은 사람들의 어떤 영혼들을 마치 이제 자기 자신이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당신을 굉장히 신뢰하고 당신은 뭐 강인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당신에게 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신청했던 사람이 막 이제 울면서 또 수긍한다는 듯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콜드 리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콜드 리딩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청중의 반응을 떠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단서를 맞춰가는 이런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나온 게 바로 이제 멘탈리스트 이 미드에서 방영이 됐던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는 이제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과연 이제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단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영혼이 사후에도 뭔가 이제 실질적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들을 우리가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죽은 자의 마음이 과연 있는지, 또 우리가 죽은 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인식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음을 활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이런 어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존재죠. 죽음 이후니까 뇌가 죽은 상태, 뇌사 상태에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데도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할지 그 마음을 지각하는 이런 어떤 방법이 인간에게 또 어떻게 보면 뛰어난 재능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를 화장해서 재를 이제 뿌려서 사라졌지만, 그런 아버지의 육체 없이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공원을 좋아했을 거야, 뭐 이런 음식을 좋아했을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방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그 죽은 자의 마음을 굉장히 생생하게 지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사람이 이제 몸이 바뀌는 경우, 뭐 이런 어떤 주제들이 굉장히 이제 황당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주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2003년도에 나온 게 프리키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 이 프리키 프라이데이는 이제 엄마하고 딸이 그 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 상대방의 어떤 기대나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의 입장이 돼 보지 못하면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자주 그 모녀가 갈등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뭐 그랬을 때 네 엄마처럼 한번 살아봐라, 또는 이제 딸처럼 한번 살아봐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삶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과 실제 내가 그 사람이 됐을 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떤 감정들, 뭐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이제 서로 그런 어떤 교감이나 공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도 프리키 프라이데이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그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죠. 서로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둘이 이제 몸이 바뀐 이후에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하는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런 영화에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영화들이 이런 비슷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데, 뭐 하몬드가의 비밀이라든지 뭐 마법의 이중주, 이건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몸이 바뀌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체인지라든지 뭐 하칙, 또 보이걸 띵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몸이 바뀐 경우고, 이제 체인지업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에서는 그 데이브하고 미치가 이제 몸이 바뀌는데, 이제 둘이 그 야외 분수에서 이제 노상방뇨를 하다가 분수에 이제 벼락이 치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데이브는 미치의 몸에 들어가고 미치는 또 데이브의 몸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이제 데이브하고 미치는 이제 데이브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변호사이고, 아이들이 이제 셋이나 있고, 굉장히 이제 그 싱글 라이프를 서로 싱글 라이프를 이제 가지고 싶어가지고, 워낙 이제 가족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미치는 이제 전혀 일을 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독신적인 그런 생활들을 이제 살게 되는데,
둘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친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상한 기회를 통해서 서로 이제 몸이 바뀌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엄청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자, 기혼자인 데이브가 독신자인 미치의 몸에 들어가면서 만약에 이제 자기 부인을 놔두고 매력적인 여자와 하룻밤 성관계를 갖는 것이 과연 이제 부정행위일까라고 하는 이제 문제죠. 자 이제 유부남인 데이브가 자 싱글인 미치의 몸에 들어갔는데 그 상태에서 미치의 몸을 가지고서 다른 여자와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이제 이렇게 성관계를 갖는 것이 실제로는 자기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정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불륜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독신인 미치가 자기 친구인 그 유부남 데이브의 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데이브의 아내하고 같이 자면 이게 이제 친구 데이브를 배신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몸은 똑같아요. 몸은 독신의 몸으로서 미치의 몸으로서 여자와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데이브의 몸으로서 데이브의 아내와 동침을 이제 하는 건데, 자 대부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뭐 데이브가 됐든지 미치가 됐든지 간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몸은 데이브의 몸이고 미치의 몸이긴 하지만 정신은 미치의 몸에 들어가 있는 데이브이고 데이브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치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자, 이게 이제 부도덕한 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의 결론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용기라는 거죠. 컨테이너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이제 아이덴티티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데이브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아니 데이브의 몸에 들어가 있는 미치라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미치의 몸에 들어가 있는 데이브의 마음. 자, 이런 마음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용기로서 그걸 조종할 뿐이고, 실체적인 그 주인공은 미치의 몸이지만 데이브가, 그리고 데이브의 몸이지만 미치가 이제 그 어떤 몸을 조종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자 우리의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동차와 같이 그냥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브가 미치의 이제 폰티악 피에로를 운전을 할 때, 또는 이제 미치가 데이브가 갖고 있는 미니밴을 운전을 할 때, 자 이제 둘 다 남의 자동차 안에 있죠.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데이브이고 미치이기 때문에 이 데이브가 미치의 차를 타고 있거나 아니면 미치가 데이브의 차를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운전자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그 미치의 폰티악 피에로라든지 데이브의 미니밴, 이건 이제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몸이 이게 뭐 폰티악인지 미니밴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운전하고 있냐. 그러니까 마음,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이브다 또는 미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자동차 차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이제 몸은 쉽게 버리거나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자동차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자동차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 부서진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살아 있으면 여전히 자동차는 폐기가 되어도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았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 그 사람의 영혼 또 그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동차가 폐차되었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자, 마음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운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라면 우리는 그 논리적인 결과에 따라서 육체가 썩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영혼은 이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육체와 마음은, 육체와 정신은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원론이라고 하는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적
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또 논의들이 이제 그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세계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제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육체와 정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것으로 서로 혼합되어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어떤 논의들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론론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어떤 관념론적인 이론론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만 있다. 그 육체라고 하는 것,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체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가짜라고 하는 거죠. 어떤 허상일 뿐이고, 이런 어떤 이제 이론론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이원론자들인데, 이제 그 이론론자 모니스트라고 그러고, 이제 이원론자는 듀얼리스트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듀얼이라고 하는, 둘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의미하는데, 자, 이제 두 개의 실체를 이제 의미하는 사람들은 이 데카르트라든지 뭐 데이비드 차머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우리가 신체와 마인드 바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체와 정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론자 또는 이제 이원론자의 이제 커다란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는 뭐 관념이다, 또는 하나는 이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론론자. 보통 우리가 이제 관념론자 또 이제 유물론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원론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과 신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진료 형상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진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실체를 가리키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영혼,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이 두 개가 상호 작용하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물론적 이론론자들에 따르면 이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물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의자나 자동차나 몸, 이런 모든 것들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음도 여전히 이 원자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아토미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데모크리토스처럼 이제 그 원자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아르케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에 속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묘한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프시케라고 하는 말이 고대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생명, 아니무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생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따르면 칼에 찔러서 심장을 찔렀을 때 그것에 따라 나오는 것, 칼에 따라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마음이고 이제 영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물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뭐 돌이나 흙이나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은 물질이지만 좀 그것보다 더 순수하고 더 영묘한 물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에 따르면 이제 뇌사, 그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죽음과도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이제 발현이다. 이걸 이제 부수 현상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 뒤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증기 기관차가 이제 가서, 증기 기관차가 있어야 거기서 이제 품어내고 있는 연기가 생기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증기 기관차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그림자나 연기, 이런 것을 이제 부수 현상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리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유물론적 이론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신과 신체의 이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반면에 이제 이원론자들은 이제 이 마음과 물질이 별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실체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왜냐하면 이제 물리적 성질이 없기 때문에 뭐 MRI나 CT나 뭐 저울로도 제어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지만 이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원론은 이제 이 두 가지 세계,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뭐 원자라든지 분자라든지 물체, 몸, 이런 세계와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마음의 세계, 생각이나 이성, 믿음,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얽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원론자의 문제는
이 실체가 없는 마음이,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가 없는 마음이 어떻게 신체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비물질이 어떻게 물질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대답을 못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물리적인 신체와 연관이 되어서 어떤 행동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론론자에 따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도 그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런 실험들을 이제 했었는데, 이미 이제 뇌에서 그런 어떤 반응에 의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마치 자유주의적인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부수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론론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뉴런들이 있고, 이 뉴런이 피질에서 팔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서 그 시스템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움직여진다, 이렇게 기계론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와는 달리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생각과 우리 신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건 이제 우리 뇌에 있는 송과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연결해 준다. 그리고 이 데카르트의 이제 송과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혼의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송과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포유류의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만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이어주는 그 영혼의 자리, 영혼이 있는 어떤 그런 무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데카르트식의 이런 어떤 이원론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제 그 이 전자기 활동을 통해서 측정될 수 있고, 또 물리적인 이제 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그 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그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떤 생각이나 우리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전두엽을 자극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뇌에서 어떤 기능들이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기억을 오래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정신적인 과정들이, 또는 정신적인 어떤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뇌가 파괴되면 필연적으로 마음도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현대 심리학에 또 이제 또 이원론을 그렇게 완전히 이제 부정하는가? 또 그렇지만은 또 않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현대 심리학이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직관, 이걸 이제 심리 철학에서는 감각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DNA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쌍둥이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대부분의 비슷한 생각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왜 다른 생각이나 다른 느낌들을, 또 다른 감정들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철학에서는 직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감각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작용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원론의 가능성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폴 블룸 같은 심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원론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출생할 때부터 갖게 되는 어떤 이제 그 본유적인 이원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이제 생후 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인식 기능이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 부모로부터 사유화 또는 학습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돼서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배우기 이전의 단계, 배우기 이제 이전의 단계에서 아이들이 이제 사유하는 어떤 방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능력, 인식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본유 이원론인데, 아이들에게는 이제 이제 실험을 할 때
이제 뭔가 이제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요구를 할 수가 없겠죠. 자, 뭐 지금부터 실험할 테니까 젖 먹지 말고, 자, 여러분들이 실험할 것들은 이제 마음하고 물질하고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마음보다 물질이 앞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한번 그 리포트를 제시해 주세요. 아니면 이제 OX 문제로 해석을 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하는 실험 중에 이제 대부분이 그 아이들에게는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지 않은 것은 금방 이제 지나간다는 거죠. 새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는 것이고, 새롭지 않은 것은 이미 아는 것이고, 이제 굉장히 새로운 거,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머릿속에 없는 거, 이건 이제 새로운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그걸 오랫동안 주목을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놀라운 것은 이제 오래 바라보고, 놀랍지 않은 것은 이제 오래 바라보지 않는 것. 그리고 놀랍지 않은 것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이제 자기 머릿속에 들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도 이제 이런 뭐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어린 딸에게 목말을 태워주는 아빠, 이건 굉장히 이제 그 평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빠에게 목말을 태워주는 어린 딸, 이건 이제 그 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개가 사람을 무는 거, 이건 뭐 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개를 물었다, 이거는 이제 그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제 다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도 이제 이런 어떤 그 놀라운 것과 놀랍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이 그 발레리 쿨마이어의 이제 실험에 따르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의 내용,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우리가 탐색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데, 이제 쿨마이어가 이 그 벽 두 개를 이제 세워뒀죠. 벽 두 개를 이제 세워두고, 자, 영상을 이제 두 개를 이제 보여준다. 하나는 이제 연속적인 영상하고, 하나는 이제 불연속적인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속적인 영상은, 자, 이제 그 물체가 이제 A 기둥에서 B 기둥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그래서 이제 물체가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첫 번째 벽을 넘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벽을 넘어가는, 이렇게 해서 또 무대로 이제 사라지는, 자, 이 연속적인 비디오하고, 또 이제 그 불연속적인 비디오를 이제 보여주는데, 불연속적인 이제 비디오는, 자, 왼쪽에서 물건이 나타나는데, 물건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갑자기 첫 번째 벽을 넘어가면서 사라졌다가 이제 두 번째 벽의 오른쪽에 이제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지역을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순간 이동이 이루어질 때 이제 아이들이 이 연속적인 비디오하고 불연속적인 비디오 중에 어떤 걸 더 오래 바라보냐면, 불연속적인 비디오를 더 오래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애들에게 새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적인 비디오는 아이들이 쭉 그 물체가 이동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는 거고, 물체가 이제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갑자기 이제 이 순간 이동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거죠.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오래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나올 때 이제 첫 번째 연속적인 비디오하고, 자, 두 번째 불연속적인 비디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애들은 똑같이 둘 다 한참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니까 애들이 이 연속적인 비디오와 불연속적인 비디오를 똑같이 바라보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하고 그 순간 이동하는 거하고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으로 해석을 해 보면 자, 이제 아이들은 어쩌면 아마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은 자, 물리적인 법칙,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법칙을 위배하는 자, 위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아이들이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발레리 쿨마이어가 논문으로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사람들은 이 중력 법칙이라든지 운동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걸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은 자, 계속해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제 고통스럽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어떤 학습 과정이 생겨야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그런 어떤 비디오의 차이들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사유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제 아이들이 이런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자, 물체들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도 행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직관의 내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발레리 쿨마이어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논문의 핵심 요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보고 경험하지만 이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직관을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뭐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자, 이제 오늘 주제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이런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리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인데, 그 신체적인 몸이라든지 아니면 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것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지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직관적인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해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이해하는 이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단서로서 제시했던 것들이, 자, 몸은 자동차와 같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라고 하는 것이 그 자동차 그 차체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차체를 운전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A의 아이덴티티 또 B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A의 몸이나 B의 몸이 아니라 A가 갖고 있는 마음, B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고, 이것은 몸이 바뀔 수도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어떤 법칙이나 물리적인 어떤 사태들을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어떤 변화와 무관하게 정신은, 우리의 마음은 따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쿨마이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을 좀 검토를 해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본유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물질 말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커다란 직접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재적으로 이해한다 또는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본유적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인간은 내재적으로 죽음 이후의 어떤 그 마음의 활동에 대해서
뭔가를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없는 인간이죠. 육체가 없는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만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태나 현상에 대해서 인간의 직관은 그것들을 이미 그 내재적으로 포착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실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제 우리 왜 우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은 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